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진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정철상 교수님, 강현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서울대학교 토론동아리 다담의 대표 지성인 최하은 학생과 그리고 고려대학교 토론동아리 고란도란의 토론의 여왕 김민지 학생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치원 가기 전에 한글 공부하고 초중고 대학교까지 대학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취업하려고 또 공부하고 취업해서도 승진하려고 공부하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맞아요. 공부의 연속인데요. 우리는 공부하는 걸 사실 좋아하나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도 해야 그쵸.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네네. 재환 씨는 평소에 공부 습관 어때요? 저는요, 잘 까먹을까봐 계속해서 보는 편이에요. 내가 필요한 그 상식이 있으면은 네. 꼭 눈에 어떻게든 계속 다시 보이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외우는 편입니다. 노력하네요. 이게 외우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쉽지 않죠. 예. 이 똑부러지기로는 어디 비교할 데가 없는 우리 두 학생의 평소 공부법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팁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민지 궁금해요. 학생부터. 저 같은 경우는 공부 평소에 하는데 네. 정말 하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네. 그런 날은 제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공부랑 결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맛집을 찾아요. 맛집을 찾아서 거기 가서 혼자 앉아서 맛있는 걸 먹고 그 자리에서 3시간 동안 공부를 해요. 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기 습관인데? 싫은 날에도 공부를 한다라는 말이네요. 대단한데요? 그쵸? 와,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맛집에서 하는 게 좀 특이하네요. 그 하기 싫은 날요. 정말 하기 싫은 날은 그렇게 하고 뭐 곱창집에서 책 보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창을 먹어본 적은 없네요. 그래요? 뭐까지 먹어봤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맛있는 브런치 거. 같은 건데 최대한 맛있는 카페 느낌 나는데. 네, 우리 학생들처럼 똑부러지게 공부를 하면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사실 이 몸이 안 따라주는 취준생들도 참 많을 거예요. 그쵸, 맞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네. 이런 것까지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런 게 뭘까요? 뭘까요? 그러니까 스파르타 기술학원이랍니다. 스파르타 기술. 예. 그러니까 고3이나 재수생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공무원 준비생은 물론이고 약학대학 인문 자격 시험이라든지 토익 기숙 학원조차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뭐 토익 공부만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네, 그렇습니다. 만점 받겠네요. 만점은 아니지만 뭐 한 달에 네. 2, 300점까지 올리는 두세 달에 올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자유를 맛볼 대로 맛볼 우리 대학생들이 이런 기숙학원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취준생들을 이끈 기숙학원은 대체 어떤 시스템인지 좀 궁금한데요. 핫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취준생과 기숙학원 첫 번째 키워드 과연 무엇일까요? 땡땡번 00번? 학번 아닙니까? 땡땡번? 번. 재수번호 같은데. 우리 첫 번째 키워드 준비한 민지 학생 땡땡번 설명해 주세요. 뭐예요? 네, 사실 죄수번호와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요. 공부를 우리가 하려고 할 때 공부를 못하게 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저희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바로 친구죠. 네, 친구는 공부 좀만 하려고 하면 야, PC방 가자. 맞아요. 차 한 잔만 하고 하자. 또 네. 케이크 먹으러 가자. 술 마시러 가자. 등등 그쵸. 저희를 너무나도 방해를 하는 존재가 어쩌면 친구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어떤 토익 기숙학원에서는요. 친구 만들기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요? 서로 친구를 만날 때 처음으로 하는 것이 통성명이잖아요. 네. 네. 통성명을 못하게 하고 그럼요. 대신에 456번, 뭐야? 22번 이렇게 신기하네요. 번호를 부른다고요? 네, 서로 번호를 불러야만 아, 진짜 해요. 죄수번호 같아요. 327번 조용히 하세요. 뭐야, 56번? 이 사람들은 사실 2개월 동안 붙어서 생활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도 와. 서로 이름은 모르고 번호로만 불러서 최대한 친근감을 자제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와 합니다. 세상에. 진짜 살벌합니다. 이게 이름을 못 부르게 한다는 거는 군대도 사실 이름은 네, 네, 부를 수 그렇죠. 있는 건데 네. 군대도 아니고 옆에 친구를 뭐 이번에 560번생 뭐 나 주기 하나만 빌려줘 뭐 사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번호를 불러도 꼭 저 말투를 쓰진 않을 수 있어요. 56번 나 지우개 좀 그냥 이렇게 456번 웃지 마세요. 지우개
하나만 빌려주고 이렇진 않으신데 어쨌든 어색하고 이상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반응이 좀 어때요? 이게 너무 어색하니까 그냥 네. 차라리 저 그 지우개 좀 이렇게 지우개 좀 그렇죠. 그냥 모르는 게 있으면 사실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는데 그쵸. 이게 이름도 모르는데 물어보면 되게 무안할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친구 이름일 것 모르는 같아요. 것을 그래서 절대 물어보면 안 됩니다. 아. 모르는 게 있으면 오로지 선생님한테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소통 자체가 거의 안 되는 거죠. 건절되는 겁니다. 우리 두 학생은 어때요? 이런 환경에서 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격상 안 돼. 예. 선생님 혼나. 바로 이름으로 야 민증 까봐 막 그러고 이제 바로 싸우고 막. 사실 우리 두 학생은 자유 의지로 열심히 그렇죠. 공부하는 친구들이니까 그게 더 공부를 그럴 것 잘하는 같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부터 사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두 번째는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재밌네요. 취준생과 기숙학원 두 번째 키워드. 네. 과연 합석. 재밌다 진짜. 어디예요? 합석이 금지된다 이런 뜻일 것 같아요. 그런 건가? 합석. 뭐 듣기만 해도 굉장히 설레입니다. 네. 우리 하은 학생, 합석 어떤 뜻인가요? 네, 그런 설레임을 차단하고자 이런 스파르타 기숙학원에서는 대부분 합석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앉는 걸 불가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남녀가 앉는 앉지 거를 네, 이제 금지하고 있는 건데요. 네. 한 약학대학 입문 자격시험 학원에서는 이걸 이렇게 규제 대상으로 정해서 네. 남녀 학생이 합석을 하면은 벌점을 매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공부하는데 가장 큰 유혹이 사실 아까 친구를 말씀하셨지만 친구보다 한 수 위가 이성 친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맞아. 막기 위해서 같이 그러니까 친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예. 합석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학원을 다녔던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합석했다는 이유로 일주일 예. 동안 규칙을 잘 지키자라고 써 있는 네네. 조끼를 입고 예. 네, 생활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벌칙으로요. 네. 뭐야 이게요? 수련회예요? 뭐예요? 벌칙 조끼가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학원에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이 있는데 네네. 이러한 사항을 어길 때에는 벌점을 받고 그 벌점을 받으면 이 조끼를 입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야 돼요. 일주일씩이나. 네, 그리고 이 조끼를 입었으면 약간 부모님한테도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벌점이 차곡차곡 쌓이면 결국 왜 나가야 망신이야. 되고요, 학원은. 저희 군대에서 보면 군기 교육대네, 군기 그런 교육대. 그렇네요. 무슨 좋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이 숨이 막히네요 저는. 여기 다니는 학생들이 나이가 이성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나이인데. 네, 맞아요. 그렇죠? 이성에 대한 관심을 막을 수 없는 나이여서 그런지 음.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토익 학원에서는요. 글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떤- 뭐라고 써 있냐면요. 네. 사랑 고백 시에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벌금이 10만 원. 어머나. 차인 것도 서러운데 벌금까지 내리네. 아니 그렇죠. 이런 일이 있어요. 심지어 성공할 경우에는 네. 둘 다 퇴출이라고 써 있다고 어머, 합니다. 그렇죠.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도 살펴볼게요. 네, 키워드가 이렇게 재밌을 줄 몰라. 그러게요. 사람 얘기 나오니까 참 재밌네요. 네, 세 번째 키워드. 290 290이 뭐죠? 신발 사이즈. 그쵸, 신발 사이즈. 신발 사이즈. 토익 점수. 토익 좀. 아, 290점 정도는 토익하고 다니면 는다, 막 이런 건가? 290점이 는다. 예, 그 정도 는다? 300점 200에서 가까이? 시작하는 건가? 에서 시작하는 건가? 아. 자, 마지막 키워드 준비하신 강영규 대표님, 네. 뭔가요? 그 방금 말한 조끼를 입는 약학대학 입문 그 네. 기숙학원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들어가려면 네. 돈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아. 얼마가 필요하면 29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 이 290만 원이 얼마 동안 290만 원일 것 같으세요? 학기죠? 설마? 합격될 한 달. 한 때까지. 학기요? 한 학기? 세 달? 한 달은 불안할 것 같아요. 예. 방학 동안.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학 동안 정도? 세 한 달. 달입니다, 한 달.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저희 나라 평균 임금에 거의 육박하는 너무 비싼데요? 아이고야. 금액이죠. 대학교 등록금이랑 난 맞먹는다 생각. 장학금 받으면 더 비싼 많죠. 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290만 원은 사실 한 달 뭐 학원비, 네. 수강비, 네. 숙박비 뭐 이런 게 다 합쳐진데요. 굉장한 고액이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9월에 개강을 하는데 6월에 이미
다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인기가 또 많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29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노량진에서도 고액의 기숙학원들이 좀 생겨나고 있다고요? 네, 노량진에서도 기존의 고시원이랑 학원 기능을 합친 고시 기숙학원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 달에 비용이 120만 원인데요. 네. 굉장히 비싼 금액이지만 고시생들 사이에서는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갈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이런 기숙학원으로 취준생들이 몰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 하나는 불안하잖아요. 네. 취업이 될지 안 될지 네. 불안하니까 일단 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의지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어떤 교육 시스템을 보면 사실 주입식이고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통제를 받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이제 몸에 밴 거죠. 그래서 혼자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숙학원에 대한 모든 것 핫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 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취준생 신풍속도 기숙학원 효율적인 선택 대 입시교육의 악순환입니다. 네, 먼저 일단 취준 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들어볼까요? 네. 25세 취준생입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도서관에서 사는데요. 그런데 야, 너 도서관에 앉은 지 몇 분이나 됐다고 벌써 여기 나와 있냐? 재현아, 날씨가 참 좋지 않아? 도서관에 앉아서 창문을 보는데 하늘이 너무 맑아서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 도서관에서 책을 봐야지 창문을 보냐? 안 되겠다. 너한테 필요하다. 뭐가? 스파르타! 엥? 영화 선배? 그래, 영화 보러 가고 싶다. 영화 보러 갈래? 너가 이러니까 안 되지. 저기 경기도에 있는 토익 기숙학원 있대. 거기서 900점 받아야지. 당장 끊어. 뭐? 야, 무슨 토익으로 기숙학원씩이나 가. 야, 누가 들으면 비웃어. 내가 널 비웃고 싶다. 너 지금 몇 달째 도서관만 오는데 몇 달째 초입 점수 제자리 걸음이고 맨날 와서 딴짓하니까 그렇지. 아이, 그래도 야, 무슨 고시도 아니고 기숙학원은 좀 그래. 날 어떻게 보겠어, 사람들이. 널 위한 일인데 그렇게 남 시선이 중요하니? 그리고 나 누가 그렇게 막 강제로 시킨다고 공부하고 그런 애는 아니야. 너는 누군가가 꽉 잡아서 공부시켜야 돼. 당장 내일 기숙학원 끊어. 의지박약의 표본인 저 정말 기숙학원이라도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토익의 기숙학원은 오버일까요? 근데 이런 경우 한 번씩은 다 있지 않나요? 그렇죠.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뭐 산책을 나왔다가 영원히 뭐 딴 길로 샌다거나 뭐 이런 경우. 영원히. 한 번이 아니라 수두룩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에게는 이제 그런 게 조금 일상이었는데 우리 두 학생도 공부하다 딴 길로 샌 적 있나요? 없다잖아요. 그러지 않고 저는 오히려 날씨가 안 좋으면 기분도 우중충해서 예, 예. 영화 보러 이렇게 좀 오, 갔던 적이 날씨가 많은 것 좋으면 같아요. 또 놀고. 아니, 근데 저는 예. 진짜로 공부하려고 갔다가 네. 책 놓고 다음날 책 찾으러 간 적 있어요. 오, 한숨인데. 영원히 딴 길로 샌 거죠. 예. 아니, 근데 머리로는 물론 공부를 해야 하는 걸 그쵸. 아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문제인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기숙학원이라도 다니는 게 나을지 그래도 자신을 믿고 자신의 공부를 하는 게 나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은 학생부터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기숙학원 갈 필요 없다 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기숙학원이 대입 재수생을 넘어서 취준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취준생은 엄연한 성인입니다. 기숙학원은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은 학습의 효율성을 높여주지 못합니다. 억압과 규제가 가득한 기숙학원에서는 오히려 학습 동기가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앞서 키워드에서 살펴본 것처럼 100만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내고 스스로 기숙학원을 가두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학습할 수 있는 수단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강, 교재, 스터디 등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을 두고 기숙학원을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기숙학원을 가두는 것을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민지 학생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기숙학원이란 물론 억압과 규제가 가득한 그릇된 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과연 취준생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결국 자유의 범위 내로 포섭이 가능한 이 취준생의 행위를 남이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렇기 때문에 기숙학원에 가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기숙학원을 가는 것이 이 선택이 반드시 비합리적이지만 않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사람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숙학원이란 제도 자체가 일면 비합리적으로 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지가 정말 부족해서 외부적인 조정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에겐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는 단기간에 집중해서 그 보람을 얻고 싶은 사람에게는 효율적인 제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용 대비 효율은 남이 재단할 것이 아니라 나의 비용과 나의 효율을 스스로가 재단해서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누군가의 그 간섭 없이 자신이 공부할 것을 약간 선택하고 스케줄 짜는 것도 보면은 하나의 그 기쁨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좀 모른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예.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고 의지는 약하고 그렇다면 한 번쯤 고민을 해볼 것 같기는 합니다. 취업이 간절하고 또 취업을 위해서 스펙이 간절하지만 몸이 따라주질 않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토론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은 학생부터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물론 이런 기숙학원이라는 게 당장에 100점, 200점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뭔가 성인인 우리가 약간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사회인으로 되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누군가가 규율하고 규제하는 것에 익숙해서 자율성을 잃어버리는 게 과연 사회인으로 되어가는 준비를 하는 과정인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한 학생들이 본인의 자유의사로 선택했다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 자아에 대한 형성이 덜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긍심이 떨어져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제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조직에 들어오면 자율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과연 이 학생들이 이렇게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토익을 높이고 능력을 쌓았다고 해서 과연 조직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기업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이런 학생들을 이제는 걸러내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런 학원이 왜 생기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로서도 이게 대단히 좀 어려운 주제여서 어떻게 이제 이것을 접근해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우리 두 학생들처럼 열심히 자발적으로 하는 성향이 강한 학생들이라고 하면 필요가 없겠지만 조금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한시적으로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병원에 아프면 잠깐 가듯이 한 3개월 정도 집중해서 필요로 하는 목표를 한다라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영어가 전공이어서 한 10년 넘게까지 할 때 영어를 참 못했었는데요. 복학하고 나서 집중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을 하니까 10년 한 것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대학생이라고 부르게 됐습니까? 대학생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인이기 때문에 대학생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중학교 때 본인이 가져왔던 습성을 대학교 와서도 그렇게 의존을 한다면 이 학생은 발전이 없고 조직에 가서는 정말 굉장히 이제는 수동적이 되고 조직에 적응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런 학생들이 길러지지 못하고 이 학생들이 학원에 가고 나중에 조직에 우려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 과연 학생 개인의 문제인가요?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그 주입적인 태도를 계속적으로 주입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고요. 이 학생들이 대학에서도 이런 태도를 계속 주지를 하고 학원 강의 없느냐, 대학은 왜 강의가 학원에서 배울 수 없지? 이런 식으로 태도를 계속적으로 주입을 시켜 나갔기 때문에 결국 학원에서도 이런 태도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 전체의 문제를 취준생 개인의 문제로 압축해서 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기숙학원을 가고 안 가고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본인의 의지가 있고 그리고 의지가 충분한다면 사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꼭 기숙학원에서 자지 않더라도 집에서 공부하면서 뭐 독서실을 활용하든 스터디를 활용하든 아니 학원을 활용해서라도 충분히 몰입과 집중을 통한 공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막대한 100만 원이 넘는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 그리고 뭔가 정말 자발적으로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할 때
뭐 빨리빨리 일어나야 되고 제 시간에 맞춰야 되고 이렇게 스스로 해야 할 일 그런 습관까지 형성되는 걸 막으면서 기숙학원을 꼭 갈 필요가 있나 그 부분에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자발적으로 행동을 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에겐 칭찬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 학생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그건 너의 개인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압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압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학생은 기숙학원에 가고 어떤 학생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는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저희 오늘 토론의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 학생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물론 지금 현재 시스템이 취업을 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비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지 본인이 조금만 정보를 조사하면 사실 도나 시에서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본인이 선택하지 않고 더 비합리적인, 비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은 뭐가 염려가 되냐면 기업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 보고서를 작성해와라 어떤 과제를 내렸을 때 본인 스스로 하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하거나 돈을 주고 그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도 어려운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내 역량은 작은데 어려운 프로세스가 들어왔을 때 한 3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내 역량이 안 될 때 당장 어려운 과제를 해야 되면 전문가를 찾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 그다음 도구를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 과거에 내가 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짧은 시간 이내에 그런 과제를 풀려고 하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려운 과제를 풀 때도 더 빨리 찾아내는 방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취업이나 진학을 그냥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고 어떤 점수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사실 기숙학원을 가는 게 효율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자격 점수를 갖추는 것은 결국 어떠한 사회의 한 조직원이 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 면접이라는 관문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면접을 통과하려면 뭐 어떤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필요하고 자신만의 풍부한 생각과 전 자율성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뭔가 외부 생활이 완벽하게 차단된 기숙학원에서 생활한 학생들이 과연 깊이 있는 사고와 그런 뭔가 외부 생활을 통해서만 축적할 수 있는 능력들이 발현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멀리 보는 선택을 한다면 저는 기숙학원을 가지 않고 스스로 뭔가 습관을 기르고 스스로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면접이라던가 실제 토론 과정 또 업무 내용 이런 것들에 이르러서 자율성이 요구되는 건 맞습니다만 과연 그것에 다다르기 위해서 1차를 통과하려고 토익 점수를 좀 올리려고 잠깐의 도구로 사용할 뿐인 2, 3개월짜리 과정이 개인이 자율성이 원래 있었다면 자율성을 그렇게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지 저는 과연 의문이고요. 그렇다면 자율성이 없었던 학생들에게 기숙학원에 가서 자율성이 계속적으로 없으니까 기숙학원을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일단 어불성설인 것 같고 자율성이 있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숙학원에 일단 갈 필요가 없을 뿐더러 그 학생들이 기숙학원 때문에 자율성이 없어질 것이므로 불합리한 제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약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기숙학원비가 한 달에 약 맞아. 29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원하는 목표 점수를 달성을 하면 290만 원어치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사면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보통 학원비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 않아도 뭐 메가 라던가 뭐 영어 라던가 기타 등등 그런 방학 프로그램을 등록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만 원 추산을 하고요. 식비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자면 보통 하루 종일 밖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80만 원 정도가 들어요. 네. 여기에 뭐 학원 근처에서 공부를 하거나 서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사실 많지만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숙박비를 따로 내게 되면 이것을 총 합쳤을 때 거의 300만 원에 육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기숙학원의 선택을 막는 것이 비용 문제라면 그런 것들이 밖에 나와서 있는 비용과도 비슷하다면 과연 이것이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새끼를 다 말씀드립니다. 챙겨주나요? 기숙학원요? 네. 챙겨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숙학원은 아마 당연히 제공을 해주겠죠. 그렇다면 저는 만족입니다. 네, 저는 근데 각각의 그런 뭐 결과적인 비용은 갖출 수 있어도 저는 각각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느냐 그 여부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사실 기숙학원이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없고 주는 대로 식단대로 먹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사실 자는 것도 집에서 두 발 뻗고 자는 것과 제한된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자는 거는 차라리 그 잠의 퀄리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먹고 자고 그리고 학원 수업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바꿀 수 없고 짜주는 프로그램대로 듣는다면 저는 같은 100만 원으로 기숙학원에서 쓰는 것과 밖에서 개별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쓰는 것이 분명히 저는 질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다 감수를 그 학생들이 과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집보다 잠자리가 불편할 것도 사실이고 핸드폰이 제한당하고 또 인터넷도 잘 못 쓰기 때문에 외부 정보가 차단될 것도 다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도 왜 선택을 할까요? 개인들은 이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할 것이고 그걸 필요로 하고 그것만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만 그 프로그램을 선택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은 다 준비가 됐고 내가 공채 시즌이 언젠지도 알고 뭘 하면 되는지도 다 알고 있는데 토익만 모자란 학생. 이런 학생들이 선택을 할 것이고 결국 이 학생들의 선택은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입니다. 자,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먼저 민지 학생 강영규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대표님. 방학 때 보통 100점도 올리기 힘든데 2달 동안 학원에서 공부하면 300점이 오른다고 합니다. 기숙학원 갈만하지 않습니까? 정말 300점이 오릅니까?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게 대답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돼. 이거는 예, 대답이 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냥 같이 공부하라고. 왜냐하면 토익 300점 올리는 게 정말 중요한가.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굳이 토익까지 그렇게 학원을 가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자, 이번엔 하은 학생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맑은 눈. 네, 자녀분이 기숙학원을 가겠다고 290만 원 결제해달라고 하면 쿨하게 긁어주시겠습니까? 안 돼. 그래 이렇게 한다. 너무 비싸. 안 된다. 자기 능력으로 가야죠. 네. 해주실 거예요? 울리고 있어요. 자, 카드 결제해 주시고요. 해줄 수 있는 뭐 예, 해줄 수밖에 없는 게 또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네. 아까 그거는 약학대학원이고요. 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아유, 알겠습니다. 네. 자, 민지 학생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대표님. 의지가 없는 학생이라면 기숙학원이라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필요 없다. 그런 학생들이라면 무엇이든지 개인을 못하겠다. 믿어주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굳이 그렇게 의존할 정도라면 진짜 그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조직에 가서도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튀어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하은 학생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정철상 교수님. 토익 시험 때문에 기숙학원에 정말 많은 돈을 쓰는 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죠. 나 계속 안 만나요. 아깝다. 안 아깝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쯤이야. 참고 있는데. 제가 살던 시대하고 지금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있다면 한번 2,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도 사실 있긴 있어요. 네, 오늘은 취준생의 신풍속도, 취준생 기숙학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최후 발언 들어볼게요. 하은 학생부터 시작해주세요. 네. 기숙학원 갈 필요 없다 팀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취업 경쟁률이 100대 1이 넘고 공시생은 25만 명이나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불안한 취준생들이 기숙학원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기숙학원을 통해 단기간에 점수를 얻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자신의 자율성을 잃고 스스로 하는 습관을 잊고 또 그리고 풍부한 사고, 인간관계를 통해 얻을 수만 있는 즐거움 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취준생이기 이전에 우리는 모두 인생의 한 번뿐인 청춘을 살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청춘의 시기를 기숙학원에서 낭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신만의 의지를 갖고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숙학원이라는 개념이 낯설고 또 거부감이 느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개념을 모든 취준생들이 반드시 써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이 기숙학원이라는 개념이 절실하고 또 효율적일 수 있게 됩니다. 당장 스펙이 필요한 사람 또는 의지가 정말 부족해서 이런 외부적인 스케줄 압력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절실한 수단일 수도 있는 것이 기숙학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숙학원이라는 것은 의외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남이 효율적으로 짜여준 스케줄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나올 수밖에 없는 데다가 또 금액 면에서 외부에서 개인이 스케줄을 짜서 하는 금액보다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전반적인 의외의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기숙학원, 그렇게까지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며 개인의 선택으로 추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 취준생들이 이렇게 기숙학원을 찾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점점 치열해지는 그 취업의 관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취업 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어서 빨리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